이렇게 2021년 제51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기본과정 기출문제 해설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본과정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볼 거고요.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시험 보신 시험지와 그리고 저와 함께 공부해 나갔던 현명한 한국사 학습지 혹은 수업 교재를 가지고 같이 병행하여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기출문제와 함께 여러분들 입장에서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그 기출문제집을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시험지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1번부터 지금 4번까지 문항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본 문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습니다. 대부분 다들 풀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나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었던 문제들 위주로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있는 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항. 자, 여러분들 필기 준비해 주시고 펜 딱 들고 적어도 두세 색깔 있어야 되고요. 형광펜 딱 들고 쫓아와 주세요. 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서 옳은 것. 기본과정에 학생분들이 대부분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사건 중심이나 정치사, 경제사, 정치사들은 대부분 좀 수월하게 맞춰요. 개념 정리가 싹 되어 있어서. 심화과정도 사실 정치사나 이런 것들은 잘 맞추시는데 문화사 같은 경우는 다들 암기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거나 암기가 좀 잘못되어 있거나 그러면은 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심화과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잘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기본과정에서는 오류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유산 카드 이렇게 되어 있죠. 문화유산 카드. 그리고 우리에게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국보 제21호래요. 국보 제21호. 국보 다 암기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없죠. 가 있고요. 자, 경상북도 경주에 있습니다. 2층 기단. 2층 기단이라는 건 일단 탑신부가 올라가기 딱 전 부분이 기단인데 그게 한 단, 두 단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3층의 탑신부, 즉 탑의 전체적인 그 몸의 형태, 그러니까 전체적인 높이가 3층이에요. 그리고 그걸 제외하고 그 위쪽에 있는 부분이 상륜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단이 있고 이 기단 위로 뭐가 몇 층이 됐든 여기서부터만 세는 탑의 층을 알려주는 건 탑신부죠. 기단부를 제외하고 탑신부와 그리고 가장 위쪽에 장식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의미는 있어요, 다. 가장 이제 꼭대기, 상륜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2단짜리고 이게 3층짜리예요. 그러면 실제 이 탑은 탑신부가 3층이기 때문에 3층 석탑인지는 나와 있죠. 전형적인 석탑 양식을 보여준다. 석탑이죠. 3층 석탑이고 통일신라 거래요. 도굴로 손상된 탑을 보수하던 중 가장 중요한 멘트 하나 나오네요. 무구정강 대단한 인경이 발견되었다. 그러면 무구정강 대단한 인경이 발견되는 경주의 탑 통일신라 거 이렇게 해주신다면 이게 무슨 탑이구나 라는 건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까? 정답 몇 번? 경주거니까 정답은 몇 번으로 가주셔야겠습니까? 4번으로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4번 정답으로 가주시고 화엄사는 일단은 통일신라 시대의 탑이 아니죠. 그리고 정림사지는 부여에 위치하고 있는 백제의 석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문사지가 여러분들 좀 눈에 띌 수 있는데, 가문사도 이제 신라의 탑이긴 합니다만, 시기적으로 안 맞기도 하고, 가문사 역시도 경주에 없죠. 그래서 헷갈릴 수 있었던 선지가 하나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4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정답. 불국사 3층 석탑. 이전에 교과서나 교재들에서는, 이전 교재들에서는 얘를 이제 석탑탑이라고 불렀는데, 우리 정식 명칭이 이제 불국사 3층 석탑이니까, 석탑탑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5번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심화 문제에서 해설은 해드렸어요. 지승왕이 아니라, 법흥왕이죠, 얘는. 병부를 설치하고 율령을 반포했으니까, 6세기 신라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법흥왕의 모습이고, 법흥왕이니까 이거 불교공인 정답으로 가주시면 되겠죠?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고요. 이거 틀린 분들 없죠? 8번 문제? 혹시나 틀린 분이 계시면 해설은 해드리는데, 그 되게 유명한 사료니까 틀린 분들 없을 것 같고요. 9번 문제 같은 경우가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9번 문제 같이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서 옳은 거 골라주세요. 자, 이것은요, 신라의 촌랑문서입니다. 이 문서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을 대화창에 올려주세요. 이런 재미없는 방송. 자, 이게 뭐예요? 신라의 촌랑문서라니까, 이거, 신라시대의 민정문서 또는 천당문서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 뭐 알 수 있다라고 했냐면, 신라의 이 경제적인 상황을 알 수 있다. 경제사 설명할 때 얘기 살짝 곁들였어요, 선생님이. 그쵸? 노다이사의 보관
노다이사에서 발견됐었던 거고, 여기서 이제 뭐 신라 시대에 이 특정 촌락에 인구가 몇 명이었는지, 뽕나무의 그루 몇 그루, 뽕나무는 몇 그루였는지, 무슨 나무는 몇 그루, 뭐 알은 몇 마리,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일본 노다이사 쇼소인에서 발견되었고요. 서원경, 청주죠. 예, 을 비롯한 촌을 비롯한 4개의 촌락의 경제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렇다래요. 그럼 민정문서에 대한 설명을 댓글창에서 지금 남겨놓았는데, 정답은 몇 번으로 고를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자, 단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 수가 없죠. 프랑스군에 의해서 약탈당한 거는 외교장각 도서니까 아니고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어요가 되었고, 노동력과 세금 징수를 위해서 작성되었다. 이거 정답이죠. 세계기록유산으로 기록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을 정답으로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혹시나 되게 뻔한 게 지금 답이거든요. 뻔한 선지가 답인 경우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네,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점짜리 문제로 배치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3점짜리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 요거. 이거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3점짜리라고 하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 연표 때문에 3점짜리인데 연표가 안 나왔으면 3점이 될 필요가 없는 문제죠. 선생님이 이미 이 흐름을 정리해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흐름 정리해 드렸기 때문에 이거 절대 3점짜리 아닙니다. 선생님이 고려 건국부터 해서 고려가 건국되는 과정, 그리고 통일신라가 끝나는 이 흐름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연표로 선생님이 싹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미 싹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과정을 선생님이 한눈에 싹 정리해서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풀어보도록 하죠. 가상뉴스고요. 보도하고 있는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골라라. 연표 문제 절대 어려워하지 말자. 기억하자 라고 했어요. 자, 이 내용이죠. 자, 같이 봅니다. 가상뉴스. 경순왕 김부가요, 항복했다는 소식입니다. 아하. 경순왕이 투항했네요. 그럼 사실 이게 935년이거든요. 그래서 935년 신라의 경순왕이 투항한 사실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게 935년이 빡 떠오르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앞뒤 사건 명맥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 태조. 이 태조 누구예요? 왕건이에요. 잊지 마세요. 자, 신라의 왕경을 경주로 개편했고요. 투항한 김부를 사신관 제도로 임명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선생님이 사신관 제도 설명하면서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 과정을
이 흐름을 잡아드렸고,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저랑 같이 했고, 연표 속에서 정리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935년 흐름이니까, 사실 여러분들은 이 고창 전투와 이 후백제 멸망 이 사이구나 하고 정답 골라주시면 되고 하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그게 안 떠오르잖아. 그쵸? 그래서 여흐름 속에서 일단 여러분들은 이 사이 시기는 골라야 돼요. 이 앞뒤 흐름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이, 적어도 다나 라 사이에서 골랐어야죠. 신라가 끝나가는 흐름이니까, 멸망해가는 흐름이니까, 그쵸? 후고구려 건국은 901년이고요. 원종 에노에나는 여기 나와 있고요. 고려 건국은 918년이고요. 경순왕의 항복은 935년이니까 이 사이 시기겠죠. 30년에서 36년 사이의 흐름으로 골라주셔야 되겠고, 고창 전투가 있는데, 선생님 그 신검과의 견훤과 신검과의 싸움이다 라고 했었고, 그 견훤과 신검의 싸움에서 신검이 죽죠. 그래서 후백제가 멸망했다. 그 흐름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신라는 또 투항을 해서 고려의 왕건에게 나라를 바치죠. 그 흐름을 기억하셔야 되고, 재통일, 고려가 이 후삼국을 멸망한 후에 그 재통이라는 그 과정을 머릿속에 좀 담고 가자. 그래서 선생님 한번 싹 정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 고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했었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 연표 전체적으로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되겠고, 이거 틀리신 분들은 연표 다시 한 번 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해동삼국은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굳이 이 16번 문제 같은 걸 틀리진 않았겠죠? 네, 21번 같은 경우도 틀릴 일은 거의 없었을 것 같고, 네, 2분을 틀리는 참사가 있었을까 싶긴 한데, 얼마든지 틀릴 수 있으니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2번 문제입니다. 자, 인물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이 사람의 연보죠? 사진으로는 누군지 모를 수 있죠? 오케이, 누군지 몰라도 돼요. 힌트는 여기에 없으니까. 자, 문과급제 언제 했는지 중요하니? 아니야. 1518년.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자, 1518년에 대한 문제죠. 일단은 이 1518년 여기가 핵심이네, 그치? 현량가 실시를 건의했던 사람이고요. 대사원에 임명됐고요. 위훈삭제를 건의했어요. 여기 두 개가 핵심이네, 그쵸? 기묘사화로 사약을 받았던 인물이랍니다. 누굽니까? 소격서 폐지를 주장했다가 정답인데 누구예요? 선생님 왜 이 사람 이름 생각이 안 나지? 조광조죠?
생각났어. 조광조였고요. 거중기 설계 혹시 이걸로 틀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예, 정약용이니까 들 필요가 없었고, 자, 조선 경국전을 저술하였다. 조선 경국전을 저술하였다. 이것도 당연히 뭐 틀릴 가치가 시기 아니니까 확실하게 아니니까 빼야겠죠. 조선 경국전. 음. 음. 누구였지? 왜 인물들이 기억이 안 나죠? 어쨌든 시기적으로 이렇게 인물이 아니니까 너무 틀렸고요. 만건당에서 원나라 학자들과 교류 조선시대 지금 1500년대 15세기 16세기 흐름인데 원나라가 나와선 되겠냐? 그쵸? 이 사람 누구야? 치원은 아니고 뭐라 해야 돼? 만관당이니까 사대부들이긴 한데 고려 시대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조선으로 넘어왔고, 그쵸? 원나라가 등장하면 좀 조선하고 15에서 16세기 상황인데 말이 안 되죠? 이런 것들은 일단 지우고 봤어야 되는 거예요. 4번 같은 편지. 그래서 지우고 보셔야 되고, 조선경국전이 누구였냐? 생각이 안 나지 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죠. 정도전이다, 그쵸? 그러니까 아니죠. 조광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정도전을 답하면 안 되고, 만건당의 원나라니까 설마 아까 신진사대부가 있나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음, 어쨌든 이제 이 사람 이제 신진사대부가 아니라 원나라니까 신진사대부를 하면 안 되고, 나는 이제 원간섭기에 이 원나라의 유학을 간 인물들인 거죠. 그 흐름들을 싹 정리해 주셔야 되겠고, 그 흐름들을 싹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냥 인물이 왜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정리하시. 조광조랑은 일단은 먼 인물이니까 싹 제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또 어려웠던 문제가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4번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재현 이런 인물들 있거든요. 원간 섞이니까 일단 조선과는 멀어서 제끼고 가도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31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갑니다. 자, 다음 가상편지에 가에 들어갈 기구로서 옳은 걸 고르래요. 자, 사랑하는 딸에게 아빠는 농민군의 일원으로서 나라와 백성을 구하기 위해 싸우고 있단다. 전주에서 정부와 화해하고 우리가 이것을 설치하여 탐관오리를 처벌하는 등의 활동할 때는 새로운 세상이 머지않아 보였어. 여기까지는 하면은 뭐구나. 일단은 이 상황 속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동학농민운동을 얘기하는 거죠. 동학농민운동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군이 군대를 동원하여 궁궐을 점령하고 조정을 압박하는 농민군이 다시 나서게 되었지. 일본군이 지금 개입한 상황까지 온 겁니다. 우리의 무기는 비록 변변치 못하지만 전봉준 장군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기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단다. 네 모습이 무척 그립구나. 아빠가 곧 집에 돌아갈 터이니 엄마 말씀 잘 듣고 지내라. 그러면 여러분들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이 동학농민운동과 연계돼서 만들어지는 기구죠. 이들을 우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답 몇 번? 집강소 정답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기기창은 근대화를 이루면서 무기를 만들고 생산하고 보관하고 관리하는 곳이고요. 도평사사는 고려 후기죠. 도병마사를 이어서 고려 후기에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제끼고요. 통리기무하면은 우리가 그 이후에 그 이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정치기구니까 아니죠. 동학농민운동과 전혀 무관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32번 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심화와 거의 일치합니다. 소재가 일치해서 얘기를 하자면 조율, 통상장정, 함경도, 배상금, 조병식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다 보이요? 그리고 백과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쵸? 지방 간의 집권으로 곡식을 타 지방이나 타국으로 유치하는 걸 금하는 조치. 이거 무슨 조치? 땡땡 백과에는 동그라미 줄 필요가 없었는데 이게 뭐였어요? 여기다 적어드리자면
0이죠. 그래서 방공령에 대해서 공령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였죠. 그래서 방공령 뭐 몇 번에 있으니까 2번에 있었어요. 이거는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가 되겠고, 여러분들이 또 인물이나 이런 것도 어려워하지만 지역도 은근 많이들 어려워하십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볼 거예요. 35문제 볼게요. 밑줄근 이 지역에 대해서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 이 지역은요, 강화도 조약에 따라서 개항한 곳이고요. 라이징선 석유 회사에서 일본인 감독이 조선인 노동자를 구타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1929년에 대규모 총파업이 벌어진 곳. 강화도 조약에 따라서 개항이 된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곳 중에서는 부산, 원산, 인천 이렇게 있었는데 1929년 대규모 총파업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제낄 건 제껴 가야겠죠. 부산은 제껴야 되겠고 인천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원산이 정답이 되겠고, 원산이 지도 속에 어디 있으니까 원산 라죠. 그래서 정답 4번 해주시면 되겠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헷갈리라고 있어요. 그쵸? 인천 같은 경우 그렇고요. 울산은 우리나라 최대 공업단지죠. 그래서 공업단지니까 헷갈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물어보는 것이고, 목포 같은 경우도 이제 주로 이제 전라도 지역이 곡창지대거든요. 그래서 목포 같은 경우에는 일제감정기에 그 일본이 경제적 수탈, 그 곡식이라든지 뭔가 우리나라 물건들을 유출해가는 항구로서 많이 활용이 되기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5번 정답은 어쨌든 라가 있으니까 원산이기 때문에 원산, 다른 거 다 필요 없죠. 원산이에요. 그래서 원산 4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6번 같은 경우는 1월달 시험이어서 옛날에는 고급이나 중급 뭐 상관없이 급수별로 이런 세시풍속 문제가 늘 나왔었어요. 근데 세시풍속 문제가 심화 과정에서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워낙 이제 굳이 나올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잘 안 나오는데 1월달 문제다 보니까 정월 대보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대보름이고 음력 1월 15일을 얘기한대요. 이모티콘을 지금 만나보세요 하는데, 그래서 정답은 사실 이 지불놀이 해주시면 되겠죠. 다시 태우기 있고요. 아닌 거죠? 아닌 거니까 여러분들 3번 정답으로 가지면 안 돼요. 왜냐면 나머지가 다 아닌 거잖아요. 대보름날 하는 건 부럼 깨기, 지불놀이, 오고밥 먹기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대보름에 하는데 이건 맞거든요. 아닌 걸 고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창포물에 머리 감기는 언제예요? 단오날이죠. 아닌 것이니까 정답 2번 해주셔야겠죠. 혹시 세시풍속 문제 어려워하신 분들은 조금은 이거는 상식처럼 1월 달에는 이런 세시풍속 있지, 2월은 뭐가 있지, 이렇게 다 외울 건 없고요.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고, 선생님이 기본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선사시대부터 하지 않고 세시풍속부터 잡아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문제는 그냥 암기형으로 맞춰야 되고, 그냥 사실 여러분들 대부분 시험 일정에 맞춰서 나와요. 그래서 가을에 시험 보면 추석 물어보거나 다른
가을에 그 세식풍속을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계절별로 조금 그냥 정리해 두세요. 그래서 그냥 뭐 하는지 뭐 먹는지 이런 정도만 맞추면 돼. 음. 그래서 겨울에 시험 보면 동지 이런 거 나와요. 팥죽 이런 거 먹는다 이런 거는 알잖아요. 그래서 계절별로 내가 시험 볼 때의 세시풍속이 뭐가 있는지 그 정도만 살짝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가장 좋습니다. 사실 1점이기 때문에 사실 틀려도 다른 거가 다 맞는다고 가정하면 이 문제는 틀려도 돼요. 사실 크게 차이는 없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냥 같이 풀어드릴게요. 기분 나쁘니까. 자, 밑줄 그은 문제, 38번 갑니다. 자, 이런 문제는 좀 맞춰줘야겠죠? 자, 밑줄 그은 만세시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거 골라주세요. 예요. 이것은 친일파 이완용의 경고문이고 탁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것으로 시작돼 학생과 시민들의 만세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열기를 꺾고자 만들어졌대요. 그럼 뭐예요? 3.1운동이겠죠? 빠르게 풀어야 돼요. 이런 문제. 시간 버리는 문제 아닙니다. 이거 읽을 가치도 없어. 그쵸? 읽을 가치도 없어요. 조선 독립을 외치는 것은 헌이고 망동이라고. 선동돼서 와 하는 거고, 그 허언증이야. 너네 잘못 알고 그냥 외치는 거야. 유지 인사들이 계속 말해도 깨닫지 못하니 멍청한 것들아 이런 거죠. 망동을 따라하면 선동을 따라하면 죽거나 다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삶 중에서 죽음을 구함 아닌가. 야, 너네 안 하는 게 나은 거 아니니? 그건 정상이지? 이런 거거든요. 협박성이죠? 예. 그래서 정답 3.1 운동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니까, 정답 몇 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까? 2번을 정답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황무지 개간권은 보완해줘. 그리고 러시아의 내정 간섭과 이권 침탈을 규탄하는 것도 이제 그 외에 나오고 있고요. 3.1 운동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고, 여러분들을 낳기 위해서 순종의 인산일이 나와 있는데 이 순종의 인산일은 60만 세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시기도 1926년인가? 어쨌든 20년대 흐름이고 영어는 19년도 흐름이니까 예.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들리시면 안 되고 아닌 것들만 훅훅 빼면 돼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거는 이 42번 문제 같은 경우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흐름 잡기에는 이따가 혹시 풀만한 문제가 없으면 42번도 한 번은 풀어드릴게요. 풀 강의 때 풀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49번 문제 같은 경우도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 유형이죠. 다음 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민주화 운동. 민주화 운동 정말 오랜만에 자주 나오는 주제지만
기본과 심화가 지금 민주화 운동이 달라요, 소재가. 그래서 같이 볼게요. 1960년이네요. 나는 망설임 없이 옆에 있는 어느 여자 대학생에게 그동안 외쳤던 구호들을 적어달라 했대. 그는 흔쾌히겠죠? 예. 몇 개의 구호를 적어 주었다. 자, 학원 자유보장하여 구급 애족 선봉이 되자 3.15 부정선거를 어떻게 하라? 선거가 잘못되었으니 3.15 부정선거를 다시 해라. 발포 경찰을 처단하고 학생들에게 총을 쏘지 마라. 이 구호들을 통해서 이 민주화 운동이 무슨 운동이 되겠다? 4.19 혁명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정답 4.19 혁명과 관련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 4.19 혁명 1번 연결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너무 뻔한 문제였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췄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 50번 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보세요. 윗줄은 정부 시기에 사실로서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 정부가요, 일본의 사과와 반성 없이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시민들 사이로 6.3 시위고, 6.3 시위는 언제 뭐 때문이요? 1965년도에 있었던 국교 정상화 때문에 이에 반대하는 굴욕적 대외교에 반대 시위, 6.3 시위.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이게 이제 박정희 정부 때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니까 박정희 정부와 관련 없는 거, 삼성기어난 맞죠? 베트남 파병 맞고요. 추진된 것도 맞아요. 계획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계획이 되고 이렇게 프레임이 만들어진 거는 장면 내각이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진행이 되고 진척이 이루어진 건 박정희 정부 때죠. 문제는 이거죠. 한일 월드컵 축구 대회는 2002년도에요. 숫자를 이렇게 쓰냐? 이거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젊은 학생들은 태어나기도 전이고, 요즘 학생들은 잘 모를 수 있는 월드컵. 그래서 정답 4번. 어르신들이나 저 또래나 뭐 이런 친구들, 2002년도에 그래도 조금 기억력이 남아있는 분들은 아는 거죠. 이런 문제는 틀려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42번 같은 경우가 이제 핵심인데, 이분이 여러분들의 이달의 독립운동가 보시면 모르는 분들이 은근 많아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저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이 있는데 내가 모르는 게 조금은 부끄럽구나 라고 생각하셔야죠. 역사를 공부했으면. 그렇죠? 만주 지역에서 무장 독립투쟁에 힘쓰신 분이네요. 1896년도에 태어나셔서 1930년까지 활동하신 분입니다. 기억을 합시다. 이렇게 시험 문제지만 기억을 해봅시다. 자,
신흥무관학교 교관과 및 북로군정석 사관 연성소 학도단장으로 활동하셨고요. 1920년 10월에 북로군정서군, 대한독립군 등 독립군 연합부대가 일본과 10여 차례 교전을 통해서 승리하였던 이곳에 참여하였다. 1920년 10월, 20년대 무장투쟁은 바로 뭡니까? 청산리 전투 10월이니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기적인 것 때문에도 맞춰야 되는 것도 맞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지도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선생님이 지도를 좀 시각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사진 자료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1920년 6월 달은 봉오동 전투가 있죠. 그리고 1920년 10월이니까 청산리 전투겠죠. 우리 교재에 있는 이 내용의 흐름을 정리하셔야 되고 이거를 머릿속에 조금 담아둡시다. 여러분들이 보셨던 쌍성보 전투, 영릉가 전투, 대전자령 전투가 언제 흐름인지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 네, 흐름 잡으셨어요? (30년대) (40년대) 흐름 잡겠습니다. 쌍성보, 대전자령, 영릉과 흥경성은 다 언제예요? 30년대죠. 그래서 이 지도까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게 언제적 전투가인지는 머릿속에 딱 잡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도들을 꼭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해서 42번도 같이 풀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2021년도 첫 번째 시험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말 접수부터 치열한 시험 아니었습니까? 네. 2021년 새해가 밝고 바로 그걸 실행한다는 거 바로 계획하고 새해가 밝고 그걸 계획하고 그걸 바로 실천할 수 있었다라는 거 정말 힘든 결정이었고 굳은 의지가 아닌 이상은 그건 쉽지 않아요. 사람의 의지로서는. 저도 첫 시험은 잘 보고는 싶은데 의지가 잘 안 들어서 보러 갈 일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해낸 사람들이고 특히나 그 말도 안 되는 그 접수 첫날부터 서버가 터지고 그런 날에 그런 시험을 그걸 접수를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시험을 봤어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칭찬하고 싶어요. 수고 많으셨고요. 날씨도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잖아요. 오전에 시험이 치러지긴 합니다만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걸 준비해서 가가지고 시험 치르고 너무 고생 많았어요. 오늘 같은 날 즐거운 하루 마무리 잘 보내시고요. 우리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앞으로 수업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만나요.